네,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또 넥스트 투자, 다음에 투자할 만한 섹터는 또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에서 알아봅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이 제가 씌워봤더니면 D-8일이더라고요. 네. 네, 누가 될지는 뭐 사실 지금 혼전이고, 네. 금융시장 쪽에서의 반응들 좀 최근에 나오는 것들 좀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경합주였다면 이제 펜실베니아라든지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장기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라든지 EV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쪽보다는 기존의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통 제조업과 관련되는 것들, 혹은 이제 빅테크와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이제 핵심의 산업이 됐던 부분의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출발 시점이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공약 중에서 중요한 이제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원래 역사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민간 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발언까지 했냐면요. 연준을 재무부의 소속하에 두고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대. 이런 발언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 우리가 일방향으로만 지금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거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겠죠. 대통령이 된다면 맞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 관련되는 수혜나 그 산업적으로 보셔야 되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혼전 양상 속에 트럼프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누가 되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항상 자고 일어나면은 가슴은 차갑지만 지갑은 따뜻했다라는 경험을 알고 있고, 네. 금융적으로 계속 완화적이고 금융을 갖다가 키우려는 그런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인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잠깐 변동을 보이더라도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제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 한들, 사실 해리스는 이번에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냥 현존하는 바이든의 재무부, 그다음에 재정 지출의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도 안 만들겠지만 그렇게 썩 좋게도 안 만드는 현재의 소소한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누가 되든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는 요인 아닐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일선했을 때 관세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세를 매기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 관세도 자동차를 매기겠다, 이거를 불안해하지만 사실 지금 제일 먼저 떨고 있는 국가들은 멕시코, 캐나다, 나프타를 체결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미국 주도의 나프타를 형성하려다가 말았던 이제 국가들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이제 먼저 떨고 있는 상태이고, 관세를 중국에게 매기게 되면요, 사실은 기타 수출 신흥국들은 모두 다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는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제조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은 모두 다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아마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관세 정책을 먼저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부침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관련된 정책에 관한 투자는 뭐 사실은 그 앞서 코너에서 이건희 대표도 말씀을 하시더니만, 사실 선거 끝나고 봐도 큰 물줄기라고 하면 사실 그때 대응해도 늦지는 않는 거고요, 그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또 트레이딩을 좀 선제적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정책 관련해서는 좀 아이디어가 트럼프 되면 테슬라가 가장 수혜받을 것 같고 해 지금 그죠. 어쨌든 두 후보의 어떤 공통 분모의 정책 이런 거를 좀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을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왜 힘드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지향하는 어떤 성장의 패러다임하고 해리스, 그러니까 해리스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퍼퓰리스트, 약간 돈을 풀어가지고 무언가 저소득층을 구하는데 이게 금융으로 어떤 이제 파급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로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정책 토론에서도 계속 이제 웃음만 웃으셨던 것처럼 사실상 포커싱이 없고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관세를 매겨서 그럼 뭘 어떻게 하겠냐. 자신들의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리고 네. 나중엔 인플레이션이 오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2년 안에는 경기를 더 확장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미국 경기는 살리겠구나. 그럼 미국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하겠구나. 그러면 전선 관련돼서는 더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쪽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해리스 신재생 정책 쪽을 보시면서 당연히 신재생 쪽이 먼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또 전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본 전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전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화학과 관련된 산업들은 당연히 많은 SOC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화학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화학 소재는 분명히 충분히 좋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두 공통 분모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인프라나 소재.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간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두 개의 패턴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가 왜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금리 인하를 해서 많은 대형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자금 조달을 하기 쉽습니다.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무상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기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 현재 바이오 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게 우리나라로까지 어느 정도 러브콜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은 어떠냐.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5개 기업들 이제 플랫폼화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C 제형을 연구하는 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연구하는 회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CNS 계열,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치매, 파킨슨 이런 병들을 연구하는 회사. 그 외에 비만과 관련되는 이제 더 좋은 약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가 태동기, 바이오 산업의 태동기를 갖다 역사적으로 나눠보면 지금은 업그레이드 한 3스테이지에서 한번 점프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프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극복 못할 것 같았던 질환들에서 약을 암에 관련해서 더 좋은 약이 나오고 비만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치매와 파킨슨 이제는 본원적인 치료까지 머지 않은 시점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러브콜이 오는 것이고 이제 어제 오늘 다이치 산교라는 일본의 거대 제약사에서도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데 효과를 증대시키는 ADC라는 기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제휴를 하겠다. 먼저 이제 제안을 하면서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바이오 플랫폼화 기업들이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성과물들이 좀 보이면서 산업의 태동, 글로벌 산업의 태동과 함께 좀 빛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금리 인하가 당장 뭐 지속적으로 안 되고 예상만큼 안 되더라도 부침은 있겠지만 산업의 트렌드는 확실하게 네. 스테이지 3로 업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금융시장의 변화들은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 노이즈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사실은 뻗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뵐게요. 다만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2.0이 오게 되면 뭐 외교 정책은 말할 거 없고 우리 경제 정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네. 일단은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미국화되는 중심화되는 센트럴라이제이션은 그동안 이미 진행되어 왔지만 그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네. 이게 외교와 경제 정책을 따로 띄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전에 일선 때의 정책을 보시면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시아 관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냐면요. 고립주의입니다. 자신이 유리하고 자신이 발돋움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합을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란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이든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네거티브 사항인데 아마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계속 회유를 하면서 연합화할 겁니다.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바이오를 이제 그 빅테크 관련되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타 제조업 부분에서의 협력을 이제 가속화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네거티브하게 이제 관세도 맞고 여러 가지 전 세계가 맞는 관세를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연합화해서 다른 국가, 최종 목적지는 결국엔 중국이죠. 중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대해서 나중에는 회의적으로 좀 관세를 좀 내려준다든지 조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언제 그랬냐? 일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다가도 본인들의 입장에서 뭔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관세를 조절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지금은 무언가 정책을 뚜렷하게 시행하기는 힘든 시점이고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좀 태티컬한 기술적인 어떤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주로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된 금융시장 변화라든지 정책적 변화들을 좀 미리 예측해봤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